삼성전자 주주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했다는 소식인데요. 여러분들이 게임하러 PC방 가시면 그래픽카드는 대부분 지포스 그래픽카드입니다. 그 지포스 시리즈를 만드는 회사 이름이 바로 엔비디어고요. 이 엔비디어에서 삼성전자한테 수주를 줬다는 기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PC방에서 게임을 하실 때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라 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를 바로 삼성전자에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GPU는 그래픽카드에서 가장 핵심적인 칩셋이고요. 대표적인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TSMC에서 독점적으로 엔비디아 칩셋을 생산을 해왔는데 이번에 예외적으로 삼성전자에게도 수주 물량이 온 겁니다. 근데 이 물량이 물론 TSMC에 훨씬 많이 가긴 했지만 워낙에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막대한 규모죠. 쉽게 생각하시면 엔비디어라는 회사에서 지포스 그래픽카드를 만드는데 얘네들은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회사입니다.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설계한 GPU를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TSMC에 그동안 거의 독점적으로 맡겨왔는데 이번에 삼성전자에게도 같이 맡겼다는 겁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설계도 하고 생산 공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TSMC는 설계는 하지 않고 생산만을 전문으로 하죠. 그래서 파운드리 부분만 놓고 보면 당연히 TSMC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TSMC는 우물을 한 개만 파는 애들이고요. 삼성전자는 이것저것 다 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운드리만 놓고 보면 TSMC가 유리한 게 사실이죠. 그럼 도대체 엔비디아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길래 이렇게 호재라고 하느냐? 우리가 반도체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CPU, GPU, 모바일 AP 시장 정도는 기본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CPU 양대 산맥은 인텔과 AMD입니다.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컴퓨터에 전부 다 인텔 아니면 AMD CPU입니다. 아마 인텔이 훨씬 많을 거예요. CPU는 가장 대표적인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할 수 있고요. 2019년 기준으로 전체 반도체 업계에서 인텔이 세계 1위입니다. 아쉽게도 삼성전자는 2위를 차지했죠. 그 다음에 GPU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GPU는 그래픽카드를 얘기하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기사가 바로 이 엔비디어라는 회사입니다. GPU 양대 산맥은 엔비디어와 AMD라고 할 수 있는데 이 AMD는 사실 13년, 14년 전에 ATI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원래는 엔비디아와 ATI가 경쟁을 했었는데 ATI가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AMD에 인수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CPU에서는 인텔과 AMD의 양강구도고 GPU 부분에서는 엔비디아와 AMD의 양강구도입니다. 그러니까 AMD는 CPU에서는 인텔과도 싸우고 있고 GPU에서는 엔비디아와 싸우고 있어요. 하지만 둘 다 많이 밀리고 있죠. 지금 말씀드린 GPU도 다 비메모리 반도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컴퓨터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CPU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칩셋은 바로 모바일 AP죠. 그 모바일 AP에서 세계 1위를 하는 기업이 퀄컴인데요. 그 유명한 스냅드래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역시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고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다 잡아야 합니다. 자, CPU는 설계는 못해도 AMD로부터 수주 물량을 받아서 생산을 해야 되고요. GPU도 마찬가지로 설계는 못하지만 엔비디아와 AMD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파운드리에서 TSMC를 따라잡을 수 있어요. 모바일 AP도 마찬가지고 퀄컴만큼 설계를 잘하지 못해도 수주 물량을 받아서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삼성도 엑시노스라는 AP를 만들긴 하지만 사실 퀄컴한테는 많이 밀리죠. 이건 지금 그래픽카드인데요. GTX 1660 슈퍼, RTX 2070 슈퍼, 그 다음에 RTX 2060 슈퍼 전부 다 엔비디아에서 생산하는 그래픽카드입니다. 제가 빨간 네모 박스로 표시한 부분에 12나노미터라고 있죠. 자, 이게 바로 제조 공정을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주력은 12나노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게 물량을 준 것은 7나노미터 칩입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칩셋을 만드는데 삼성전자에게 생산을 의뢰했다는 얘기고요.
12나노에서 7나노면은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 설비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요. 바로 이런 것을 대비해서 투자를 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10나노 때보다는 7나노, 5나노 때 초미세 공정에 역점을 두고 시설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수주 물량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를 키우겠다. 특히 파운드리 분야, 파운드리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TSMC와 삼성전자의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가 많이 점유율이 올라갈 겁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반도체는 7나노 이하급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면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아마 치고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GDDR6라는 부분이 있죠. 자, 이거는 그래픽 DDR 메모리를 얘기하는데 그래픽 카드에도 메모리가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픽 카드는 처리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별도의 메모리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성능 그래픽 카드는 보통 6기가에서 8기가, 뭐 많게는 11기가까지도 달려 있습니다. 그 메모리를 어디에서 생산하느냐? 바로 삼성전자에서 생산합니다. GDDR 메모리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사가 세계 점유율의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하나를 놓고 보면 메인 칩셋인 GPU는 삼성전자에서 설계는 하지 않고 생산만 하게 되는 것이고 GDDR 메모리는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는 겁니다. GPU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해당이 되고 GDDR 메모리는 메모리 반도체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자, 이번에는 AMD로 가보겠습니다. AMD도 그래픽카드를 만듭니다. CPU도 만들고 그래픽카드도 만드는데 사실 CPU도 인텔한테 많이 밀리고요. GPU도 엔비디아에 많이 밀립니다. 그런데 제조 공정만 놓고 보면 7나노, 14나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조 공정만 놓고 보면 AMD가 엔비디아보다 한 수 위입니다. AMD는 라데온 시리즈로 나가고요. 마찬가지로 GPU가 들어가고 GDDR 메모리도 들어갑니다. GDDR6죠. 역시. 자, 메모리 용량은 2기가, 4기가, 6기가 이 정도로 들어가죠. AMD GPU 역시 TSMC에서 상당량을 만들고 있고요. GDDR6 메모리는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에서 골고루 만듭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메모리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오버클럭이 잘 돼요.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꽤 잘 되는 편이고요. 하이닉스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능에 민감하신 분들은 삼성전자 메모리가 들어간 것만 골라서 삽니다. 웃돈을 얹어주고 그렇게 사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메모리 오버클럭을 하면 성능이 더 올라가기 때문이죠. 아까 AMD가 ATI를 인수했다고 했는데 그 관련 기사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2007년 기사고요. AMD와 ATI가 합병이 완료됐다는 기사가 떴죠. 한 몇 년간은 ATI 브랜드를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AMD 브랜드로 이제 완전히 통합이 됐고요. AMD는 이때부터 CPU와 그래픽카드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성과가 아주 좋았어요. 이걸 APU라고 하는데 CPU 자체에 GPU가 내장이 된 겁니다. 실제 광고도 이렇게 합니다. 쿼드코어 CPU와 외장 그래픽급 GPU의 결합. 자, 외장 그래픽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좀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써놨는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AMD Ryzen 3 3200G라는 CPU에 GPU 코어가 내장이 되어 있죠. 그 코덱 이름은 라데온 베가 8입니다. 현재 CPU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CPU만 있는 거, 그 다음에 CPU와 GPU가 통합된 거,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CPU 성능만 놓고 보면 당연히 CPU 단독으로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대부분 GPU 코덱이 내장된 건 CPU 자체의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유저들은 CPU 따로, 외장 그래픽 따로 이렇게 쓰죠. 이거는 벤치마크 사이트인데요. 라데온 베가 8의 성능을 보면 1516점입니다. 이건 종합 성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수치를 잘 봐두세요.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메인스트림급 그래픽 카드인데요. 그냥 중상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AMD 라데온 RX 5700XT 상당히 좋은 제품인데 이건 16,000점 정도 되고요. GeForce RTX 2070은 16,000점대 정도 됩니다. CPU 안에 내장된 그래픽과 외장 그래픽의 성능 차이는 대략 10배 이상이 납니다. 아까 외장 그래픽 카드에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 기억나시나요? GDDR6였죠. 옛날에는요 SDRAM이 들어갔습니다. GeForce2 MX400은 제가 처음 조립할 때 썼던 그래픽 카드입니다. 엔비디아에서 만든 그래픽 카드였고요. 당시 경쟁 칩셋을 보시면 ATI 레이디언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 당시에는 AMD에 합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ATI라는 브랜드를 달고 나왔었습니다. 자, 레이디언이라고도 하고 라데온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라데온이라고 많이 하죠. 자, 그래서 그래픽 카드 메모리도 SDRAM, DDRRAM, DDR2, DDR3, DDR4, DDR6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고요. 최근에는 G를 붙여서 그래픽 카드 전용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GDDR6입니다. SDRAM도 삼성전자에서 제일 잘 만들고요. DDRRAM도 삼성전자에서 제일 잘 만듭니다. 참고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이름은 LPDDR이라고 합니다. LP는 low power의 약자고요. 파워가 약하다. 그러니까 전력을 적게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메모리 종류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LPDDR,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GDDR, 일반 PC에 들어가는 DDR4, 노트북에 들어가는 DDR4, 서버에 들어가는 서버용 DRAM,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DRAM을 만들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아주 다양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의 물량을 수주했다는 것은 아주 큰 호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픽카드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쌉니다. 40만원, 60만원, 100만원 넘는 것도 많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GPU를 삼성전자에서 앞으로 생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덤으로 GDDR6 메모리 계속해서 메모리 용량은 늘어날 것이고 제조 공정은 더 미세해질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삼성전자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점유율은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SMC가 아마 긴장을 바짝 해야 될 겁니다. 사실 현재만 놓고 보면 게임이 안 되긴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수준이지만 저는 지금 길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10년 정도는 지켜볼 생각이고요. 아마 10년 정도 후면 지금처럼 점유율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거예요. 거의 많이 좁혀 있거나 TSMC에서 아마 큰 위협을 느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10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을 것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삼성전자 주식 긁어 모아야죠.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부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